한인사회 신문고 해초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재인의 일자리위원회 되풀이되는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지금은 78%이지만 며칠 전만 해도 87%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아들 감옥 보내고 나라 살림 파탄내어 IMF 식민지로 만들었던 김영삼 대통령도 초기에는 대단한 인기가 있었으나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은 3주째 베스트셀러고 다큐영화 노무현입니다는 문전 성취를 이루며 영화관을 온통 눈물바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동의 드라마인지 최면 걸린 사이비 종교인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영국 학자 파킨슨은 자신이 해군성에서 일하던 당시 해군 전함과 해군수는 줄어드는데 관련 공무원만 늘어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파킨슨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일을 줄이려 부하직원을 늘리고 부하직원이 늘어나면 일을 더 늘리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는 농촌의 잠사업은 줄어드는데 잠사과 관련 공무원은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잠사과를 어떻게 축소할까 연구하는 부서가 생기고 교수들 자문위원이 생기고 무슨 위원회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또 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사유부터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자리 81만 개는 당선된 지 한 달이 안 되어 이상한 셈법으로 17만 개로 둔갑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 수부터 늘리겠다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있으니 노무현의 아마추어리즘이 떠올라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들이야 인사적체도 해소되고 조직의 몸집도 커지니 내심 쾌재를 부르겠지요. 또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되고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통합정원제가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합정원제를 폐지하고 인력정원에 나설 경우 공무원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공무원 수는 임기 중 7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81만 개, 이 중 공무원 일자리로만 17만 4천 개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원회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회 구성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국가교육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리던 노무현 정부 당시 문제점을 다시 드러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위원회는 416개로 김대중 정부보다 52개나 늘어났습니다. 위원회 증가로 업무 중복과 부처 간 소통 부재 문제가 벌어지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사실상 위원회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수의 증가와 위원회 신설은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지난해 공무원 월 평균 임금은 491만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월 평균 임금 294만 원이었고 대기업의 482만 원보다도 높았습니다. 올해 월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510만 원입니다. 2016년 공무원 연금은 2조 2천억 적자를 냈습니다. 퇴직 공무원을 위해 지난해 한 해만 국민 세금이 2조 2천억이나 쓰인 셈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는 2025년에는 7조 1천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공무원 수를 문 대통령 공약대로 17만 4천 명을 늘리면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고 국민 세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회가 신설되면 위원회에 들어온 교수나 전문가들에게 지급될 임금은 누가 줍니까? 세금이 줍니다. 즉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특히 위원회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운영은 막만해지고 예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당시 위원회 예산은 연평균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또 2010년의 안철수 신드롬은 어떻고요? 신선하게 보이던 안철수는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에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대통령 자신의 후보 시절 천명한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민심이 흔들리는 순간 78%는 덕분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박근혜의 탄핵을 통해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가야사 좋지요. 가야사에 대한 역사의 되새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뜬금없이 가야사나 들먹일 때가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한 군데 모아야 됩니다. 시간 나시거든 나다니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이나 한 번 더 읽으시지요. 국민들도 자서전이나 보고 다큐 영화나 보면서 한가하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호기와 낭만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배철의 조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